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같이 상승을 했고요. 경제 활동 재개하는 정상화 기대감하고 국제유가 상승이 합쳐져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미 증시 상승은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미국이 석유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하면 미국 증시가 강한 건 맞는데 국내 증시에 국제유가가 플러스로 작용하는 그런 의미는 크게 없고요. 단지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함으로 해서 석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갔다 이런 의미로 연관지어서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 이런 관점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상승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볼게요. 자, 다우지수가 어제 빠진 만큼 다시 되돌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이게 위로 조금 더 빼올렸다면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보겠는데, 요 정도 가지고는 그 상승으로 틀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그 3일째, 저는 아래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부분 때는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급등하고 나서 이 급등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죠. 코로나가 진정된다거나 뭐 이런 백신이 개발됐다거나 이런 호재가 나온다면 확실하게 상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코로나가 진정되지도 않았는데 특히나 어제 그 WHO 발표에 보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답니다. 1일 확진자 숫자로는 하여튼 그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중에 최고로 많이 나온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럽을 떠나서 이제 남미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일 확진자 숫자로는 최다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는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봉쇄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나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봉쇄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경제활동을 못하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일하게 해달라고 밖에 가서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방역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번에는 뭐 그 소독제를 주사하면 어떻겠나 이런 헛소리 하더니만은 이제는 또 그 말라리아 치료제 그 약이 좋다고 막 그 떠올렸었는데 지금도 그걸 먹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걸리지도 않았는데 예방 차원에서 먹는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를. 근데 한술 더 떠갖고 영국에서는 트럼프가 먹고 있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있지만 일단 그 미국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해결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경제활동을 재개해갖고 봉쇄를 다 풀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갇혀있다가 다 풀려서 나오죠.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학생들 개학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거의 99%가 마스크를 끼고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그 추적이 잘 되고 있죠.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 주변에 연결된 사람을 다 찾아내가지고 CCTV라든가 휴대폰 위치 추적을 사용해가지고 그 접촉했는 사람을 다 따라가서 찾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봉쇄를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걸린 사람이 밖에 나와서 활동했을 때 접촉했는 사람이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다 흩어져 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상승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시한폭탄을 안고 달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느낌에. 그래서 저는 일단 불안하다. 아래쪽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대응을 합니다. 많이는 안 빠지더라도 적어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일 때는 만약 이게 그 계속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횡보한다면 그 길게 본다기보다는 짧게 보고 종목 그 개별 종목 관련한 쪽에 테마가 있는 종목 관련한 그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JNK 히터 이 종목이 오늘 왜 빠지나 싶었더니만은 배신 땡기네요. 추가 요건 잠깐만 보겠습니다.
21,808주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추가 상장 5월 26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떠서 이 뉴스 뜨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이 뉴스 뜨면 바로 시간에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방금 공시가 떴는데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끊겼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해외 증시가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조정받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확실히 강하네요. 기술주들이 지금 아마존부터 해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국내도 아마 코스닥 쪽이 훨씬 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0.4%밖에 못 올랐는데 이 코스닥이 지금 아주 강하게 1% 정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갭으로 떠가지고 상승세를 계속 유지시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은 거래소에 740억 뭐 그렇게 매수하진 않았는데 코스닥을 270억을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쪽이 시장이 현재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선물, 콜옵션까지 다 매수를 하고 풋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위로 막 튀어오르기보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에 특징주인데요. 어제 그 장 끝나기 전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린 뉴딜이라고 이 뉴스가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장 끝나고 저는 확인했는데 동국 SNC가 제일 대장이었죠. 이 종목 보시면 어제 장 끝날 즈음에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장 끝날 때 보면은 튀어올라서 갭으로 뜨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즈음에 어제 한 3시 전후로 해서 이때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빨리 본 사람들이 매수를 한 것 같고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동국 SNC가 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동국 SNC하고 유니슨하고 그 다음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오늘 대성파인텍도 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한 3시쯤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고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이제 그 뉴딜 이게 한국형 뉴딜이 계속 지금 정시를 흔들고 있는데요. 맨 처음 나왔던 게 뉴딜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움직였던 게 뭐였느냐 하면 이 특수건설부터 해가지고 건설 관련주들, 시멘트 이런 쪽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이게 그 뉴딜 뉴스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나온 동작이었거든요.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뉴스가 뭐 나왔냐면 반드시 건설하는 미국에서 했던 건설하는 뉴딜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뉴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작 움직인 게 디지털 관련주였어요. 대장격이었던 게 데이터 솔루션이 대장이었죠.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쪽으로 움직였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 그 디지털 뉴딜에서 실제로 강하게 움직인 거는 이런 종목들이었었어요. 카카오라든가 그 다음 네이버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인공지능 관련한 어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대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NC소프트 79만 2천원짜리 이런 거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제가 종목당 200만원인데 두 주 사보면 끝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잘 못 들어가니까 가볍게 많이 움직이는 종목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솔루션부터 해서 그 다음 또 그 비대면 언택트 해서 이제 그 비트컴퓨터 같은 원격 의료 이런 쪽의 종목들 그 다음 뭐 원격 그 약국 관련 뭐 이런 쪽들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디지털 뉴딜로 해서 움직였었고요. 이게 아직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또
공인인증서 폐지 이렇게 해서 또 이해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보안 관련주 따라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그 장 끝날 때 나온 뉴스는 그린 뉴딜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그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 그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한 보름 전인가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제 에너지 관련한 어떤 그 연구를 했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연구했는 사람들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이게 지진 같은 거 나면 원자력이 이제 피해가 심하니까 줄이고 그다음 화력 발전소가 공해가 심하니까 화력 발전소를 대폭 줄이고 그다음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이런 그 다른 차원의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보름 전에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풍력 관련주하고 태양열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 18일 날 오늘 21일이니까요. 18일 날 유니선하고 동국 SNC를 잡았었거든요. 잡았다가 팔아버렸는데 이게 어제 뉴스 터져가지고 그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화력발전소 같은 이런 걸 없애고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킨다, 이쪽에 투자한다 이런 의미로 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이제 종목을 두 개를 더 집어넣습니다. 국영GNM하고 남산알미늄까지 넣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움직이기는 풍력 개발인 동국 SNC, 유니선 종목 보면서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본 관점입니다. 동국 SNC가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주봉을 띄워놓고 보면 아직 바닥입니다. 많이 올라갈 여력이 있죠. 그리고 동국 SNC가 왜 좋으냐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1분기에. 제가 동국 SNC를 노렸던 이유가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다가 그냥 팔아버렸는데 뜨고 해가지고 지금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런 실적 추세라면 풍력에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면 아직까지 주봉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올라갈 그 여력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풀리지 않고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대장이고요. 그 다음 유니선도 풍력인데 유니선은 이게 좀 저가형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안감이 있어서 들었다 놨다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강하게 끌어올렸다가 상한가를 못 맞추고 계속 밀리는 힘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강했고요. 그 다음 실제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에코바이오가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상하게 매물이 많이 나와서 좀 밀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얘도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위로 올라갈 길이 상당히 많죠. 이건 이 종목은 실제로 재생에너지입니다. 뭡니까, 바이오 황인가 여튼 천연가스 같은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저는 좋게 봤고요.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가격에. 그래서 이 세 종목 정도가 그린 뉴딜에서 가장 강하게 봤던 종목이고 그 다음 남선알미늄하고 국영GNM을 왜 제가 좋게 봤느냐 하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두 종목이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못 올라간 이유가 올라가려 그러면 이낙연 관련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려 그러면 자꾸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겠죠. 왜냐하면 특별한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이낙연 총리가 당대표 이런 쪽의 뉴스가 있긴 한데 그 뉴스로 올라가기 좀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끌어올리려 그러니까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와서 누르다가 마지막에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하고 남선알미늄도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계속 지금 누르는 현상이 나오는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그린 뉴딜에 넣느냐 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에 왜 보통 우풍이라 그럽니까? 바람 같은 게 찬바람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니까 샤시를 해갖고 유리로 이제 그런 보온하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주택가 이런 데 보시면은 집에 방안이 잘 안 되니까 열 손실이 심하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샤시를 해서 유리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샤시로 바깥에다가 이렇게 외벽을 하나 더 해주면 훨씬 보온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하는 작업들도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 그러면
알루미늄 샤시에다가 유리를 끼운다 이런 의미로 이건 제가 그냥 끼워 맞춘 겁니다.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하고 국영 GNM 이 두 종목을 괜찮게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특징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린 뉴딜 종목들이 강했고 그 다음에 오늘 왜 이 그린 뉴딜 쪽이 가다가 자꾸 이렇게 에코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뒤로 밀렸느냐 하면 오늘 뉴스에 저게 나온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양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1700조인가 저도 뉴스를 얼핏 봤는데 1700조를 투자해서 5G하고 뭐 이런 쪽에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5G 관련주가 기존에 뭐 이 잘 나가던 묵직한 종목들은 잘 안 움직이고 중국하고 좀 관계되지 싶은 쪽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강하게 움직인 게 전파카 기지국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대한광통신 어디가 붙죠? 있구나. 대한광통신 이 종목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비쿼스 이런 식으로 어떤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5G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좀 지나다 보면 강한 녀석이 나타납니다.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 잘 나가는 종목을 찾아서 분석해 보면 이게 호재 뉴스하고 연결이 좀 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5G에 1700조 투자한다 이러면 거기에 뭔가를 공급하거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쪽으로 세력들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전파기지국하고 대한광통신 이런 건 이제 저가형이고, 그 다음 좀 고가로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 유비쿼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 후반에 가다가 이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또 뜬금없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때 좀 올라갔죠. 한 12시 한 50분 이때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여기 또 뭔가 뉴스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1700조 투자하는데 거기에 뭔가 이 로봇 관련한 뭔가가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뉴스를 못 찾았습니다. 제가 못 찾았는데 일단 연결이 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튀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기존의 대장이 로보로보였고요. 그 다음 로보스타였고, 그 다음 휴림 로봇 이런 종목들이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는 안 찾아봤지만 이건 좀 이해가 안 됐어. 저도 물론 이제 단타 관점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고 들어가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잘 못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이 로보로보는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게 진짜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교육용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 로봇 장난감 같은 거나 뭐 교육용 로봇 교재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면 좀 달라지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1700조 투자하는데 직접적인 연결이 될까 하는 의문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이거 1분기 때 실적이 매출 9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8억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가니까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손해를 좀 봤는데 원래 이 그린 뉴딜 정책의 수소차 부분도 언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소를 사용한 수소차를 보급을 늘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 중에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였는 게 오늘 풍국 주정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거든요. 쫙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니크가 올라가고, 그 다음 JNK 히터 이 종목이 올라갔는데 풍국 주정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는데 이게 로보로보가 뜨는 그 시점에부터 꺾여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추측하건데 수소차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풍국 주정 안 들어가고 JNK 히트 여길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들어갔었습니다. 왜 여기 들어간 이유는 이 종목이 워낙 실적이 좋았어 1분기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로보로보가 떠오르는 그 시점에 한 시점부터 떠오르기 시작해서 쫙 올라가죠. 이 떠오르면서 이제 로보스타가 덩달아서 또 따라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흐름 나올 때, 이때 풍국 주정이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소차 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로보로보가 상한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정말 그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할 때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매매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건 그냥 제 짐작인데. 그 로보로보가 어떤 뉴스가 떠가지고 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 종목이 실적이라든가 뭐 이 많은 회사인지를 그 신경을 잘 안 씁니다. 로보로보니까 아, 로봇이구나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쭉 끌어올리면 막 따라붙습니다. 따라붙어 상한가 들어가면 아 이제 상한가 가니까 이 로봇 관련주에 뭔가 호재가 터졌는가 보다 싶어갖고 그 다음에는 뒤에 따라오는 로봇 관련주를 또 삽니다. 왜냐면 로봇에 대박 나는 줄 알고.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죠. 올리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 연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중국 양양에서 1700억 투자하는 거하고 이 로봇스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쭉 흘러내려 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시간이 다 돼갖고 얘가 상한가를 지킨 거지. 안 그랬으면 이 쭉 꺾이면 앞에 끌고 가던 애들도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묶어서 움직이는 이 흐름은 단타 쪽으로 그러니까 그 차트 그림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 감각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대장격으로 오늘의 대장은 로보로보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은 로보로보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애들이 뒤따라 올라가고요. 그 뒤에 애들이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로보로보 대장이 뒤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풍국주정도 보시면 얘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풍국주정이 뒤로 밀리면 유니크는 이유 없이 그냥 내려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대장이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어 놓은 것 같아요. 풍국주정에 매도 물량 나오면 연결해서 얘도 같이 빠지도록 그 프로그램 쪽으로 처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거의 맞춰서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국 SNC가 상한가 딱 들어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유니선이 상한가 들어가려고 애를 막 쓰죠. 얘가 만약 상한가 딱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가 또 따라 올라갑니다. 또 상한가로. 근데 유니선이 상한가 넣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풀려버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애는 얘가 유니선보다 좋고 나쁘고를 안 따지고 유니선이 뒤로 빠지니까 에코바이오는 더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끼리 묶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그냥 제가 봤던 흐름을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시젠 이 종목은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게시판 글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공매도가 지금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한 9만원대 여기서 공매도가 매도를 친 것 같은데요. 평균 단가가. 그러면 이제 그 공매도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여기를 끄집어 내리려고 시도를 할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팔죠 사람들이. 그래서 개인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려는 힘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붙어가지고 서로 힘싸움하는 거죠. 특히나 이 종목은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거나 오늘 하루 종일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7, 0.6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거나 지수가 조정받는 느낌이 든다 싶으면 얘가 좀 올라가는 힘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시젠이 오늘도 힘싸움을 했고 어디로 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승부를 보고 싶어서 이 종목은 어제 4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비중을 100만원 줄여서 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해 가지고 단가를 수익 전환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가 매매했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엠텍인데요. 삼성엠텍을 제가 그 200만원 보유하고 있다가 이건 그대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재밌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 어제 시간에 거래할 때 풍력 관련주가 상한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국 SNC가 일단 대장격으로 해서 동국 SNC, 유니선, 에코바이오, 대성파인텍 전부 상한가 들어갔어요. 시간에서 CS 윈더 이 종목은 풍력 중에 우량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실제로 실적이 제일 좋은데 비싸니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풍력 관련주들이 이미 상한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
비싸게 주고 사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꽝대신 닭이라고 뭐 괜찮은 거 없을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저걸 본 적이 있어요. 삼성엠텍에 풍력 부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얼핏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에 해서 했던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삼성엠텍을 검색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엠텍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엠텍을 오래 보유할 거기 때문에 제품 정보 들어가 보면 내진 구조 사업부 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진할 때 흔들리는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내진 설계할 때 쓰는 딱 보면 그렇게 보여지죠. 충격을 줬을 때 얘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의 부품들이 탁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쪽에 아주 탁월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면진 받침, 뭐 내진 받침 이런 쪽에. 그다음 그 소재 사업부에 보니까 여기에 교량 만드는 데 사용하는 어떤 고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철도 쪽하고도 약간이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철도 하려면 교량을 놔야 되니까 교량에 이런 거 들어간다 뭐 해서 약간의 연관성 뭐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박 부품, 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 엔진이나 그 다음 여러가지. 그래서 조선업이 상승하면 최근 들어서 그 조선 쪽에 그 동성화인텍하고 한국 큐빅인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국 카본하고 동성화인텍 요즘 그 최근에 보시면 이 조선 기자재 쪽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유가가 상승하면 LNG선 그 수주가 늘어나고 그러면 배를 많이 만드니까 그게 들어가는 그 보냉제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쓰인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엠텍이 배 만들 때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니까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품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발전 부품 해가지고 풍력 부품하고 화력 터빈용 부품하고 그 다음에 수력 부품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그 풍력 부품에 이걸 본 거예요. 3톤에서 5톤짜리죠, 이게 한 개가. 그 기어박스 풍력하면 그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기에 기어가 동작하도록 하는 기어박스 부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꽤 크기가 크니까 이런 거 몇 개 만들면 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거 풍력 관련 부품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엠텍을 그 시간에 거래해서 이거 좀 긴데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했던 걸 그냥 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 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결져서 뭔가를 찾아보는 그게 수익을 올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엠텍을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매수했거든요. 3,700원에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시간에 거래해서 200만원 갖고 있었는데 600만원을 추가로 더 매수했습니다. 남은 현금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오를 때 계속 팔았습니다. 삼성엠텍을 3,950원에 이제 그 800만원 치니까 100만원씩 끊어서 파는 거예요. 3,950원에 여기서 팔았죠. 3,950원에 삼성엠텍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제가 주문을 미리 넣어놨었거든요. 이 삼성엠텍 매매하실 때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이때도 그랬습니다. 지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쫙 올라가다가 쭉 빠져버립니다. 순식간에. 마찬가지로 풍력 관련한 어떤 재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매수하러 들어오면 이게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 유동 물량이 9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 물량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거의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이 삼성엠텍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진 나면 대박이다 해가지고 강성 주주들이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주 봉이 짧고 거래량이 작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안 팔겠다는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그러면 매도 물량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시장가로 매수를 때려버리면 쫙 떠올라버립니다. 한꺼번에. 워낙 그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탁 튀어오르다가 쑥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미리 주문 넣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시작할 때 오늘 아침에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3,950원에. 왜 여기다 넣었냐면
대충 올라가면 한 이 정도 오면 이쯤 오면은 저항대로 부딪혀갖고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지난번에 왔던 자리니까 3,950원에다가 100만원 딱 넣어놨는데 체결되고 내려왔어요. 이걸 좀 더 많이 주문 넣어놨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리고 나서 쭉 흘러내려버려가지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다 팔았다면 좋았을 건데 100만원치 여기서 팔고 나머지는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정리하면서 수익이 조금은 났었습니다. 삼성엠텍은 갑자기 확 튀어올랐다고 쑥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분 정도를 만약 이익 실현하고 싶다면 일부분 정도를 적정한 가격에 주문을 넣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제가 다 안 팔고 200만원치를 남겨놨습니다. 삼성엠텍을 200만원치를 남겨놨는데요. 남겨놓은 이유는 수익을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풍력 부품 쪽으로 인식하고 들어온 사람이 오늘 꽤 있을 거란 얘기죠. 여기서 매도 물량 때문에 튕겨서 내려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들어온 이 150만 주의 이 사람들 중에 풍력 부품 쪽으로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진 때문에 들어온 것 같으면 지진은 끝났다 해가 내려가는데 만약에 풍력 부품 쪽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쉽사리 잘 안 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200만치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지켜보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매매했던 거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저것 할 말이 많아서 좀 빠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엠텍 잘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JNK 히터 이 종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이거 제가 오늘 실수했는 거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제가 손실 볼 때 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왔어요. JNK 히터를 보시면 4,990원에 처음에 매수를 했거든요. 4,990원. 자, 거의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내려올 때 손절해야 되는데 내려올 때 이 선을 꺼놓고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건 이제까지 계속 반복되는 제 단점입니다. 여기서 손절을 하든지 가만 놔둬야 되는데 본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올리면 본전한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더 빠지면 여기서 또 물타기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 했다가 여기서 손절하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 버리는 거죠. 한 15만원 정도 날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복귀를 해보고 앞으로 만약에 잡았는데 하락하면 물타기 안하고 그냥 가만 놔둬 버리든지 비중이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니까 최초는 100만원이었기 때문에 빠져봐야 그냥 냅두면 되는데 이걸 물타기 하면서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되면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아닐 때는 잘라버리고 잘 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매매했던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에코바이오 시간에서 잡았습니다. 이거는 그린 뉴딜의 거의 대장급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국 SNC는 상한가라서 못 잡았으니까 한 2등주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잡았고요. 그 다음 국영GNM은 이낙연 관련주이면서 유리 관련한 어떤 그린 뉴딜 쪽에 유리창 샤시 뭐 이런 쪽 관념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남선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샤시니까 마찬가지로 잡았고요. 그 다음 깨끗한 나라는 이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날 연봉 나온 날 이게 15일날 장 끝나고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시간에 거래에 잡았다가 바로 빠지면서 10만원 손실 봤던 종목입니다. 10몇만원.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참 웃기는 게 실적이 아주 잘 나왔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실적 잘 나오면 그냥 막 팔아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하염없이 던져가지고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손절시키고 손절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사기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바닥 다지고 들어올리는 느낌이 들어서 실적이 좋으니까 한번 노려보자는 차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 삼성엠텍은 일부 이익 실현하고 200만원 남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 시젠 300만원 어제 400만원에서 100만원 줄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JNK 히터
여태까지 아직까지 상승하고 있죠. 이 종목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오늘 빠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 로보로보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풍국 주정이 뒤로 밀리는 이 동작이 나오면서 덩달아서 따라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안 빠질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풍국 주정이 뒤로 밀리면서 같이 쭉쭉 내려가면 와, 이걸 진짜 잘라버려야 되나 아니면 버텨야 되나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했던 거는 내려오면 그 물타기를 해버렸는데 그건 답이 아닌 것 같고요.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만 잡아가지고 내려오면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고, 왜냐면 그 실적이 좋으니까 아직까지 봉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죠. 오늘 상승했단 말입니다. 근데 잘못 잡아가지고 물타기 한다니까 손절하니까 이건 실수였고 잘못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잡을 때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가 딱 가질 만큼만 잡고 만약 빠지더라도 그대로 계속 지키는, 왜냐면 아직까지 이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것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까지 제가 상당히 좀 그 심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100만원 수익 올리고 나서 그다음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이게 마음이 붕 떠가지고. 그래서 그다음 배팅하는 패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짧게 쳐야 되는데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40만원 손실 보고 나서 어제는 장 초반에 시즌으로 해서 40만원 수익이 났었어요. 났는데 보통 같으면 이익 실현해야 되는데 이걸 더 먹겠다고 버티다가 오히려 또 10만원 손실을 더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좀 슬럼프였었고요.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게 큰 수익을 올리려고 버틸 때가 제가 손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도 JNK 이 종목처럼 내려올 때 과감하게 그냥 한 100만원 정도만 가지고 냅둬버리면 되는데 이걸 여기서 수익으로 돌리겠다고 물타기 하다가 더 빠지면서 큰 손실이 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침착하게 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성도 많이 했고 이제부터는 200만원 정도씩 분할해서 대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다 마치고 1040만원이 됐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했는데요. 플러스 7만원이고요. 딱 수익률은 20%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이 866만원으로 시작할 즈음에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하루에 100만원 버는 날 그 다짐이 다 사라져 버리고 대박을 터뜨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100만원 벌었던 거에서 50만원 토해내고 잃고 나면 정신 차리죠. 이게 아니었구나 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7만원의 수익도 소중하다. 단돈 만원이라도 잃지 않고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